송파는 제대로 반영이 됐는데 네. 서초 강남은 역시 그 아이콘답게 버티고 있잖아요. 네, 어떻게 되나요, 여기?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자,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인 분들은 일단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?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거래량과 전세가와 미분양과 이제 경매 지표들. 네, 이거 네 가지 보시면 그거 보시다가 네. 판단하셔도 늦지 않죠.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마련할 때는 그러면 이제 청약도 있을 것이고, 그다음에 네네. 경매도 있을 것이고, 아니면 그냥 급매를 노리는 방법도 그쵸. 있고,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게 조금은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?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게 뭐 청약 말씀하신 금매도 있고 경매도 있고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분양하고 나서 그 보유분이라고 있잖아요. 그거는 이제 한 2년 뒤에 분양을 하거든요. 네. 둔촌주공도 일부 물량은 조합 보유분으로 예비비처럼 뽑아놓거든요. 근데 이걸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네. 공고를 붙이고 분양을 합니다. 네. 근데 그게 분양가가 만약에 2, 3년 뒤에 시장이 바뀌었다. 네.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마련의 한 방법이 돼요. 왜? 네. 원래 분양가로 분양하게 돼 있어요. 이것도 한 팁인데 올라갈 경우입니다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내려가는 시기니까 제가 볼 때 청약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체크할 게 뭐냐면요. 청약할 때 청약의 분양가는 주위 시세에 맞추어서 분양가 심의원에서 책정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가면 분양가가 점점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. 내려가겠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분양받는 것보다 똑똑한 분들은 더 나중에 받으면 집값이 내려간 상태에서 산정된 거는 더 싸게 분양받지 않나라는 까지 갈 수도 있고.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. 많이 내려왔는데 청약이 물건이 나왔는데 네. 청약 물건 값이 현재 내려온 가격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. 50% 정도 빠졌어, 주위가. 근데 분양가가 나온 게 50% 수준보다 한 5% 비싸요. 그럼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이제 많이 줄었고,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게 이거보다 5% 비싸다? 근데 신축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샀을 때 똑같다고 가정하면 미치는 건 없잖아요. 이러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편하게. 청약가가 더 내려갈 거로 판단하는 것보다 주위 시세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죠. 네. 아, 주위 시세가 덜 빠졌다. 그럼 지금 분양가는 나중에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건 미분양도 나겠죠. 청약도. 그 흐름이 이제 더 상관성이 있잖아요. 네. 결론은 1번은 주위 시세를 보시고 주위 시세 청약을 결정을 하셔라. 고민하실 거 없지. 네. 그래서 많이 빠진다면은 올라도 5에 10%라고 가정하면 들어가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고. 근데 이제 예전에 분양가, 네. 예전의 시세를 가지고 산정을 했으면 아마 조만간에 올해 이제 분양이 많은데요. 분양가 좀 높게 느껴질 거예요. 근데 시세가 좀 많이 빠졌다. 그럼 이거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런 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는 것 같고. 네.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볼 때 그냥 연말까지는 네.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마음 비우고 네. 보셔도 단 양도세 한시적 감면 나오는 거는 체크하시고. 그게 이제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네. 주택시장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트리거이기 때문에 반응은 분명히 체크하셔야죠. 근데 그것이 이제 정부가 안 한다고 가정하면 1년까지는 제가 볼 땐 올라갈 일은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.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. 무주택자인 분들이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이 급할 이유는 지금은 지금 그분들은 저 예금 넣어놓고 이자 지금 불리고 있잖아요. 목돈을, 네. 시드머니를. 네. 더 유리하게 된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들어갈 상황은 아니고 이런 분들은 계시더라고요. 현재 집 팔고 추첨자가 생겼잖아요. 네. 도리어 매물이 더 나오는 효과는 왜 그러냐. 진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네. 뭐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실까요? 어느 네. 변호사분이 젊은 분인데 그분은 이제 재작년 예를 말씀드릴게요. 네. 팔더라고요, 좋을 때. 네. 그래서 아니 서초동인데 왜 파냐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또 한번 해야죠. 선수죠, 거의 선수급이죠. 그러니까 똑같습니다. 지금도 청약을 들어갈 때 그런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면서 들어가잖아요.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거까지 생각 안 하고 실거주가 우선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실거주 우선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산이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5% 4%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심하면 어떤 경우는 진짜 독한 분들, 독한데 현명하신 분들은 정말 살기 좀 힘든 상황으로 가면 비용은 들 들어가잖아요. 네. 예를 들어서 지금 25평 아파트 전세를 사는데 네. 전세가가 9억, 8억이라고 쳐요, 강남에. 근데 독한 마음을 먹고 그냥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저렴한 비용으로 네. 들어가고 이 8억을 갖다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예요? 1년에 4천이에요. 그렇죠. 2년이면 1억이면 꽤 되잖아요. 네. 근데 분양가가 내려온다? 그러면 양쪽에서 수익의 어떤 네. 증가가 일어나잖아요. 네.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, 실제로. 근데 그건 드물고, 네. 사람이 좀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. 네. 그럼 일부분이라도 줄여서 지금, 그래서 지금 예금 수신고가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. 왜? 우리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게 유추가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라면 청약가 아까 계산하는 거 보시고
딱 답 나오지 않습니까? 많이 빠졌는데 청약가가 그 수준이다? 좋네? 그건 사실 들어가셔도 더 떨어진다 해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잖아요, 빨리? 그러면 이제 주거의 편익성을 활용하시고 사업이나 이걸 잘하시는 게 더 좋다고 좀 판단됩니다. 하락을 다 맞으신 1주택자분들 지금 파는 건 아니겠죠? 하락을 맞은 1주택자분들이요. 네. 그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좀 머리도 아프실 텐데,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. 현실적으로 그게 쉽진 않다면서요, 지금은. 네, 여러 일단 안 가지 팔리니까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그분들 중엔 또 나눠야겠죠. 자산이 좀 여유가 있는 분, 조금 네. 집 외에 추가적인 자산이 있는 분들. 네. 이분들은 사실 들여다볼 때가 됐죠, 사실은. 근데 그렇지 않고 뭐 투자의 개념으로 한다. 이거는 사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장 보시고, 아기가 만약에 좀 컸다, 방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, 이러면 사실 발품을 풀어서 체인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제가 지내보니까 돈을 뭐 5억, 10억 불려봤자 아기 하나가 문제가 일어나면 네. 가정이 문제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심하게 얘기하면 무리해서라도, 무리하는 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선이요. 너무 내려가면 버는 게 뭐예요? 차익이잖아요. 네. 그거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가정을 이룰 수도 있으니, 그렇죠. 그런 분들은 가정을 먼저 생각하신다면, 내가 들어가도 무리 없다 하면 지금이라도 뭐 하락이 좀 많이 이루어진 데들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당분간 뭐 내려가더라도 1, 20%더 내려가는 지역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. 많이 내려왔으니까. 그 1, 20%는 회복되는데 시간만 필요하지. 그 애기들은 6년을 한 학교 다니고 이러잖아요. 그런 걸 계산해 보시면 다시 정상화 되는 시기랑 맞춰 보시면 장기적 플랜상은 문제가 없는 거죠. 단기 차익을 누리는, 주식으로 말하면 뭐라 해야 돼? 단타. 이걸 때 고민이 생기는 거지. 네. 부동산도 장기선으로 보면 크게 무리 없는 시기라고 봅니다. 예. 너무 돈만 생각하지 말고 네, 이제 맞습니다. 가족의 예. 행복도 생각하자. 돈을 왜 벌죠? 가족을 위해서. 네. 그거죠. 네. 자, 그러면 서울 경기에서 네네. 가장 많이 떨어진 시나 구는 어딘가요? 지금 인천 많이 떨어졌고요. 인천에서는 뭐 안양 많이 떨어졌고. 안녕. 거긴 네.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진 아파트도 있는 건가요? 지금 50% 다 내려가지 않았나요? 50%요? 네, 최고점 대비. 네. 근데 그 고점이 아까 말한 분양가가 5억인데 10억이 됐잖아요. 네. 50%면은 한 7억 5천 8억 됐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조금 1, 2억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. 네. 근데 많이 내려왔죠. 그러니까 거의 다 내려왔다고 보고, 다른 지역들,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가 좀 많이 내려왔죠. 노원구가 한 35%, 40%대로 지금 벌써 내려가고 있고, 금천구도 지금 쭉쭉 빠져서 마이너스 한 30대를 넘어섰고,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빠지면 그때 좀 매수를 좀 생각하시면 좋고. 근데 서울의 서초하고 강남 이쪽이 네. 송파는 제대로 반영이 됐는데, 네. 서초 강남은 역시 그 아이콘답게 버티고 있잖아요. 네, 어떻게 되나요, 여기?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. 입주 물량이 다른 데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한 3, 4천 밖에 안 됐거든요. 강남 3구하고 강동구까지 합해서 4구가 3, 4천도 한 3천 좀 미쳤어요. 입주 물량이. 근데도 하반기에 하락했잖아요. 전세 가격이. 그럼 전세 가격이 하락한 이유의 원인은 그거잖아요. 전세 대출 받은 분들이 이 금리를 못 버티니까 나오시잖아요. 네. 그러면 다른 분들이 채워주면 하락폭이 줄 텐데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. 소득이 는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자영업자는 더 어렵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전세가 하방압력이 더 강한 데다가 입주 물량이 또 나와요, 만약에. 네. 그러면 아까 그 사례랑 똑같습니다.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양천구, 강서구 그쪽 접경된 지역 경인고속도로만 타면 바로 뭐 20분이면 인천이잖아요. 네. 말하자 30분이면 30분 출퇴근 더 걸으면 네. 새로운 아파트들이 심하게 막 2억대 막 24평, 32평 이런 게 있으니 전세가 서울에 머무를 일이 없잖아요. 그러면 젊은 가장분들은 내 몸 하나 불살라 처자식 행복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. 네, 계약갱신 거 쓰면 최소 4년에서 6년은 정말 편하게 사는 동안 나만 열심히 산다. 이런 분들이 지금 다운사이징이 빌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다운사이징은 다운사이징인데 출퇴근하는 그 가장 빼고 나머지는 좋은 사이징으로 하는 거예요. 그죠? 그 물량이 가니까 금천구, 강서구, 양천구가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내려갔어요. 딴 데보다. 매물 가격도 마찬가지고. 역풍선 효과죠. 네. 그런 것처럼 강남에 지금 입주량이 많아요. 입주량이 강남 가격이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튕겨나가면. 이걸 채우려고 옆에 강동구 옆에 있는 그쪽에서 일로 올 거 아니에요. 그럼 저쪽은 어떻게 돼요? 저쪽도 빠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풍선 효과로 또 이쪽도 빠지는데 강남 4구가 특히 전세가 하방 압력이 더 심할 거다. 예를 들면 2월 달이죠. 네. 좀 이따 입주하는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작년 말에 전세 가격 국평이 13억이었어요. 네. 13억 초반대 5천까지 갔고 근데 지금 6억짜리 물건이 막 널려 있거든요. 6억이요. 네. 반값이에요.
물론 입주가 마감되고 나면 이제 네. 그 기술적 반등, 소폭 반등이 있겠죠. 왜 매물이 적어지면 수요는 계속 올 거고 싸니까 싼 거 알게 되면 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저기 강북구에 6억 있는 분이 거기 빼서 강남 한번 살아보자 이러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 수요가 붙어지면 이제 여기 하방에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. 네. 근데 중요한 사실은 13억 5천만 하던 게 지금 6억으로 내려왔으니 네. 근데 근데 중요한 건 계속 나오네. 원밸리만 해도 4, 5천 세대 되잖아요. 그거 나오면 또 서초구 올 때가 또 쭉 빠지거든요. 그런 영역을 생각해 보면 좀 하방 압력이 좀 1년 동안 되니까 네. 그런 것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강남 소초도 이제 하락세를 피할 수 없고 지금부터 몇 % 정도까지 생각하시나요? 강남이 지금 한 10에서 15% 송파 빼고요. 네. 보니까 10%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네. 매매량이 적긴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또 10%는 뭐 빠지지 않을까. 그러면 현장에서 느끼는 건 크죠. 그렇죠. 수요가 많은 데들은 거래량과 변동성이 심하니까 제가 볼 때는 상상도 못한 상황들도 도래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전세가 나가셨는데 메꾸줄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?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렇죠. 여의치가 않잖아요. 네. 정부가 해준 건 1억 생활자금 해가지고 지금 1억 플러스 해놨거든요. 네. 근데 만약 3억 4억 차이가 나면 갭투자분들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. 되죠. 그러면 지금 14%짜리 P2P 금융을 끌어다 써야 돼요. 뒤에 건 더 비싸고. 네. 감당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경매로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럼 또 하방 압력이 될 거고. 그래서 올해 안에는 그래서 제가 강남 사고는 기다렸다가 접근하시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딴 데도 하거든요. 네. 지금 11,000개가 대단지고요. 나머지 500세대, 400세대짜리 많아요. 네. 그것도 큰 거거든요. 여러분도 사수하지만 300세대 이상은 단지 큰 거예요. 우리가 맨날 1,000 하니까 다 1,000인 것 같은데 300세대면 돈 못 찾습니다. 찾아가야 됩니다. 네. 그런 세대도 많아요, 지금 강남에, 사구에. 그걸 다 합치니까 뭐 행복, 도시형생활주택 요거 몇천 개 빼니까 강남 4구만 한 7천 개 나와요. 네. 그러면 서울의 적정 물량이 25개구가 3만 개, 3만 5천인데 네. 17,000개, 2만 개 나오니 네. 그걸 견디겠습니까? 그 제가 볼 때는 좀 심하게 좀 하방 압력 좀 올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. 강남 불패도 어느 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. 근데 2011년에 대우 썸밋 미분양이 네. 아른되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. 네. 요즘 워낙 뭐 많이 폭나오고 있으니까 댓글에서 보면 뭐 집값이 50%가 아니라 뭐 70%, 80%뭐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있죠. 있는 데가 있나요? 있죠. 지역별로 있죠. 아, 지역별로 좀 있죠. 어떤 지역별로. 데가? 어디 딱 찍힌 뭐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.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어디 있죠? 이제 경기도에서 뭐 인천, 경기도 안에 있나요? 네, 경기도 안에 많죠. 거기는 제가 볼 때 70% 빠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. 네. 꽤 있어서 갭투기가 막 활성화될 때는요. 거의 뭐라 그럴까 휴전선 근처 네. 그쪽도 폭등했습니다. 심하게 얘기하면. 그렇죠. 저평가돼 있으니까. 네. 강릉까지 날아갔잖아요. 강릉은 이제 수요가 좀 있으니까 버틴다 치지만 없는 지역들은 네. 그게 이제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위에 입주 물량, 갭 투자할 때 막 입주 물량 이런 거까지 다 체크하고 하지 않거든요. 네. 그냥 저평가된 거 와서 전세에 끼고 그냥 배팅했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그 전세가 빠지면 문제가 되잖아요. 근데 그런 데들은 그때 사실 2배 가볍게 다 올랐거든요. 실수요보다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많았던 곳, 네. 곳들은 진짜 70%까지. 경기도 어디 뭐 다 아시잖아요. 네. 많이 나왔잖아요. 거기 수도 뭐, 있죠. 네네, 뭐 GTX 호지다 이러면서 GTX도 아닌데 여기서 한번 뭐 차 타고 가면 네. GTX 여기다 라는 호재로 그 지역이 펌핑 됐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알고 보니까 GTX도 약간의 버블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여기는 더 버블이 되니까 그런 데들은 거짓말같이 고점 대비 60, 70% 나올 수 있습니다. 극히 일부지만